안녕하세요. 탑페이스 성형외과 심재선 원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너무 많은데 그 의사로서 좀 특별했던 경험은 안면 기형 환자분들이 좀 있었어요. 그래서 구순 9개월로 갈라져 있어서 물론 그 수술을 처음에 제가 집도한 건 아니지만 보통 세컨덜리 CLN이라고 그래가지고 구순 9개월에 입술 코의 변형 환자분들이 코 수술을 하거나 또는 귀족 수술 같은 걸 해서 이 얼굴의 불균형을 마저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었고요. 사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인이 되던 그 무렵이었는데 코가 워낙 찌그러져 있고 콧구멍의 비대칭, 콧볼의 비대칭, 그리고 앞면 윤곽의 비대칭 때문에 상당히 사회생활을 할 때 좀 어려움과 위축감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. 근데 그분은 이제 귀족 수술과 콧볼 수술 그리고 코 기둥을 늑연골로 재건하는 수술을 통해서 코 전체적인 모습이 자연스럽게 좀 변해서 훨씬 더 자신감을 갖고 수술 후에 만족했던 케이스라 의학적으로는 참 기억에 많이 남는 경우 첫 번째였고요. 두 번째는 타병원에서 코 수술에 한 뒤에 필러라든지 어떤 연구 필러 같은 걸 사용을 했는데 그거를 하면서 그걸 제거하는 과정에서 피부가 얇아져서 피부에 혈액이 안 좋아졌던 경우가 있었어요. 근데 그거를 혈액순환제를 함께 쓰면서 정성스럽게 수술 후에 약 2주에 걸쳐가지고 매일 드레싱 하면서 그렇게 그 산소 공급 그리고 혈관 확장제 투여를 통해 가지고 이 피부 비주의 괴사를 막아가면서 수술했던 경험이 있는데 결국 그 사람 다 여기 힐링 시켰거든요. 그랬던 경험. 또 컴포지트 그래프트라 그래가지고 복합 조직 이식을 해서 괴사가 됐던 분의 수술에서 비주가 수축되어 있던 경우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 수축되어 있으니까 비주가 안 보이겠죠. 답답해 보이고. 그런 것들을 개선했던 경험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. 일단은 초심자 입장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코 수술 외에는 대처하기가 힘들다고 봐야 돼요. 왜냐하면 이 혈액순환이 안 되어 있거나 수술 후에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. 그럴 경우엔 주의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주의해야 되는 약물도 있고 수술할 때 플레인을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게 더 정확하다는 게 있어서 그런 경우는 이런 경험이 충분한 성형외과 전문의가 집도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고요.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코를 융비하거나 코끝을 빼거나 그런 수술이 아니라 쉽게 표현하면은 아파트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런 거는 기본 구조와 이 수술에 대한 집도 경험이 충분해야 수술이 가능합니다. 저는 2005년도부터 성형외과 의사로서 근무를 했고요. 근데 그때는 이제 대학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재건 수술, 선천성 안면 기형 환자분들 이런 분들의 수술이 좀 많았습니다. 외상 환자도 많았고요.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미용 수술과 어떻게 연관될지를 잘 몰랐는데 귀가 없는 분들도 있었고요. 그런 분들을 수술을 하면서 재건 수술을 할 때 의사가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이라든지 어떻게 준비해서 들어가야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런 재건 성형 수술이 미용 성형과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후에 좀 알게 됐어요.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개원가에서 미용 성형을 위주로 했던 건 저는 2009년 이후였는데 그때 이후에는 이제 아무래도 기본적인 눈코 수술 이런 것들로 시작을 했죠. 저도 더 젊은 나이였고 아무래도 그런 환자분들과 연령대가 비슷했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점차 저도 이제 경험이 많아지고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환자의 풀이 되게 넓어지는 것 같아요. 술도 익어가면은 더 맛이 더 깊어지듯이 수술도 가면 갈수록 한 해 한 해가 좀 더 성숙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. 많은 얘기, 재밌는 얘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